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면 예배도 최대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어 일부 교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대면 예배 허용 범위를 소폭 조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냉전과 한국기독교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민족분단과 냉전 체제를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제로 웨이스트숍, 이름 그대로 쓰레기 없는 가게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 참여하는 녹색교회들이 포장재 없는 제품,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숍 운영을 환경운동 차원에서 확산해 가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106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통합총회 선관위는 다음 달 19일 포항을 시작으로 20일 전주, 24일 서울, 27일 대전에서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면 예배도 최대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어 일부 교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대면 예배 허용 범위를 소폭 조정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대면 예배 허용 범위를 소폭 조정했습니다. 현재 교회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주일 예배부터 한 교회의 예배실이 여러 개일 경우 공간별 수용 인원의 10%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A교회의 예배실이 4개일 경우 각 예배실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종교시설 전체 수용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수용 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특히 19명 범위 내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만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 필수 인력이 19명이 안 되는 경우에 이 범위 내에서 일반 교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지만 대면 예배 허용 범위를 소폭 조정하더라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대면 예배 참석 허용 범위를 소폭 조정한 이유는 예배당 크기에 따라 대면 예배 참석자 수를 조정해달라는 일부 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일부 교계는 반발해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냉전과 한국기독교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에 열린 이 심포지엄은 민족분단과 냉전체제를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가 냉전과 한국기독교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2019년부터 기독교 사회운동 전반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은 올해 심포지엄 주제를 냉전과 한국 기독교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냉전과 한국 기독교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교회가 냉전을 넘어 치유와 화해의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는 역사의 좁은 길을 발견하고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보스턴 칼리지 황인구 교수는 냉전 시대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이 인도적 차원의 문제제기를 넘어 인권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 한국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초
영등포 산업선교회 등을 중심으로 인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고 197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신앙과 인권 간담회를 갖고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인권의 문제가 신앙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왔다는 설명입니다. 이 선언문이 나오면서 동시에 인권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인간에 부여한 지상의 가치라는 개념과 함께 현장의 문제들을 확인합니다. 학원, 여성, 언론, 노동, 특히나 노동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의 기준법을 명시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인권 주관에서 확산됩니다. 황 교수는 인권의 문제를 쉽게 말할 수 없던 냉전 시대에 한국 교회가 폭력적으로 탄압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운동을 발전시켰다면서 종교와 사회의 연대를 추구한 행동의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화여대 서명삼 교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와 정치 참여를 주제로 보수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진단했습니다. 서 교수는 보수 기독교의 정치 참여가 친미 반공의 냉전과 소수 혐오자의 문화전으로 시기에 따라 형태를 달리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보수 기독교계가 냉전 시대에 군사 독재 정권과 사실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정교 분리 원칙을 고수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정치 참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보수 정권이 이어지는 사이 보수 기독교계는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으로 갈라지는 분열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흩어졌던 보수 기독교계가 2010년대 들어 소수자 혐오의 문화전쟁 깃발 아래 다시 하나로 모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친미 반공 메시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16년 여기서는. 근데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반동성애 반이슬람 그게 확 전면에 나서고 친미 반공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에 물려납니다. 서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기 시작하자 국내 보수 기독교계가 문화전쟁의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니티 칼리지 김동진 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됐지만 한반도에서의 분단과 휴전, 최전선 냉전 의식은 여전하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의 희망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도래한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숍, 이름 그대로 쓰레기 없는 가게입니다. 포장재 없이 본 제품 알맹이만 판매한다고 해서 알맹 상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 참여하는 녹색교회들이 포장재 없는 제품,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숍 운영을 환경운동 차원에서 확산해 가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없는 칫솔과 치약, 천연 수세미 등 친환경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주방 세제나 세탁 세제는 대형 통에서 가져오는 용기에 맞게 덜어서 판매합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다리 놓는 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포장재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한쪽에는 쓰레기를 회수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쓰레기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줄이는 삶을 위한 활동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것들을 고려해서 원재료 그리고 생산자 그리고 유통 과정까지 조금 더 고려해서 그 과정 속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걸 제로 웨이스트 샵의 하나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죠. 친환경 생태 선교에 앞장서는 녹색교회들이 다리 놓는 교회의 사례를 살펴보며 제로 웨이스트 샵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0여 개 녹색교회가 참여하는 녹색교회 네트워크는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아닌 환경 운동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쓰레기 없는 삶도 이 제로 웨이스트의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좀 오픈하고 그리고 찾아와서 함께 교류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좀 하면 좋겠다. 여기에는 소비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동참이 중요합니다. 쓰레기 없는 생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비싸고 불편한 소비를 기꺼이 감당하는 생태적 영성을 당부합니다. 비싸요. 비싸고 불편한데 그게 환경세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지구를 살리는 거고 내 애가,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도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녹색교회 네트워크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며 지역별로 연계해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장통합총회 106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포항을 시작으로 20일 전주, 24일 서울, 27일 대전에서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106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와 청주 강서교회 정헌교 목사가 출마해 경합을 벌입니다.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대전 유성에서 전체 모임을 갖고 다음 달 3일 익산 북일교회에서 106회기 임원선거 입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선관위는 또 입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다음 달 30일부터 광주, 호남, 중부, 서울, 부울경, 대구 지역으로 나눠 진행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정견 발표회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장합동 선관위는 106회 총회가 열리는 울산 우정교회 현장 답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면과 비대면의 경우 모두를 대비한 총회 진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NGO 구피플의 제11대 회장으로 최경배 JC 빗소망 안과의원 대표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최시민임 회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안과 전문의로서 국내외 20여 개 나라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으며 지난 2009년부터 구피플 의료사업 부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최경배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그 무게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삼덕교회와 대구시 중구청이 옛 대구형무소 터에 264 기념관을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 삼덕교회와 대구 중구청이 옛 대구형무소 264 기념관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 공간 위에 세워진 우리 삼덕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열린 공간이 되고 공공재로 기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역사에 대한 기억과 배움을 넘어서서 영적 경험이 일어나는 비범한 장소가 되기를 목회자로서 바랍니다. 우선 삼덕교회에서 그 대구 형무소 터 자리를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도 이 터를 항일 운동의 그 역사적 현장으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서 우리 관광의 하나의 그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대구 형무소에서 쓰러져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물이 삼덕교회가 설치한 전시물 외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구시 중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 강서교회 정헌교 담임 목사가 통합총회 106회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예장통합 충청노회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노회 중부 지역을 대표하여 나선 거름이니 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대식에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김영태 원로 목사는 출마하는 정헌교 목사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남교회총연합회가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제15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는 예배 회복과 전라남도 복음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다음 달 3일 총회 임원회를 열어 4년간 교단의 행정을 이끌어 나갈 사무총장을 선임합니다. 현재 7명이 후보로 접수한 가운데 1명이 사퇴해 6명이 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21 북한 인권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에도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가장 극심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구청인 서울시 성북구가 시설 폐쇄 절차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YCK 한국기독청년협의회와 대한불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등 청년 종교인 단체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매우 덥겠습니다. 제주도와 해안 지역, 대도시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